고양이 집사 숙종. 성격이 불같은 숙종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나? 예민 숙종의 뒷이야기. 이놈들, 감히 과인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거늘 어찌 그리 태평할 수 있단 말이냐? 그대들이 정령 죽기를 각오하고 과인을 시험하는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물러가라. 한 놈도 남지 말고 모두 물러가란 말이다. 어이구, 우리 금손이 기다리느라 고생했지? 저 무서운 할아버지들 소리 지르는 거 듣고 놀라진 않았어. 아이고, 이 예쁜 솜방망이 좀 봐. 털이 어쩜 이렇게 보드랍니? 자, 여기 네가 제일 좋아하는 전복이야. 주방 상궁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아주 부드럽게 삶아왔단다. 자, 해봐, 우리 강아지. 아니, 우리 예쁜 고양이.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장면, 영화 속 설정 같으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시대 실제 기록과 여러 문집에 남겨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성격이 불같고 예민하기로 유명했던 숙종.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강력한 환국 정치를 펼치며 신하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서슬. 퍼런 군주가 정사를 돌본 뒤에는 궁궐 구석에서 고양이 밥을 챙기던 17세기 프로 집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숙종의 얼음 같은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던 조선 최고의 퍼스트캣 금손이입니다. 숙종의 유별난 고양이 사랑은 사실 한 마리의 길고양이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숙종은 굶주린 채 궁궐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노란색 길고양이를 발견합니다. 왕은 그 가여운 생명에게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직접 키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덕이는 몸이 약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었지만 작은 생명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함을 느꼈을까요? 숙종은 크게 상심하며 금덕이가 남긴 새끼에게 금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양덕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금손이의 삶은 그야말로 묘생역전의 전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선비들이 쓴 기록이나 문집들을 보면 금손이가 누린 대접은 웬만한 고관대작이나 후궁 못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숙종과의 겸상입니다. 왕은 식사를 할 때 항상 금손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자신이 먹는 수라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골라 직접 입에 넣어주곤 했죠. 신하들이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하러 와도 숙종은 금손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으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엄격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의 손이 고양이 털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광경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당혹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숙종은 신하들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벗이다라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죠.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도 금손이는 숙종의 용포 끝자락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숙종은 금손이를 너무 아껴서 궁녀들에게 금손이가 불편하지 않게 귀하게 대접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추운 겨울에는 고양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귀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숙종은 흔히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 고민하거나 카리스마 있게 신하들을 제압하며 권력 게임을 즐기는 모습으로만 그려집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숙종이 겪었을 엄청난 정신적 압박에 주목합니다. 3번의 환국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내쫓아야 했던 왕의 자리는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파 싸움과 독살 위협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무장해제하고 안식을 얻었던 순간은 금손이의 골골송을 들으며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던 짧은 휴식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금손이는 숙종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가족이자 상담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동거는 1720년 숙종이 승하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집사를 잃은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금손이는 기적같은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왕이 숨을 거둔 그날부터 금손이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이 왕의 총애를 받던 금손이를 살리기 위해 산의 진미를 가져다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금손이는 단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숙종의 빈전 근처를 맴돌며 밤낮으로 구슬프게 울부짖었죠.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량해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숙종이 죽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금손이도 집사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현왕후는 고양이의 절개와 충성심에 크게 감동하여 비록 짐승이나 사람보다 낫다, 가히 충묘라 할 만하다며 금손이를 숙종의 명릉 근처에 묻어주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무덤 곁에 고양이가 묻히다니 예법이 엄격했던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죽어서도 주인 곁을 지키고 싶어 했던 고양이와 그 고양이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했던 왕, 조선 최고의 카리스마 군주와 그를 사랑했던 노란 고양이. 금손이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는 고양이도 전생에 어느 이름 모를 왕의 총애를 받던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밤에는 우리 집 금손이들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줘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조선시대 원조 집사 숙종과 금손이의 숨겨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보여준 감동적인 행동이나 알고 계신 또 다른 역사 속 동물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는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업로드될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양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